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민선국이 강원도정 첫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발탁했습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국이 정무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선거 캠프 공동대변인을 지낸 김현수 전 강릉시 의원이 임명됐으며 정책특보는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선임됐습니다. 정무직 비서관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황윤정 전 선대위 공보단장과 김훈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석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 이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민선국이 대변인과 정책실장, 전략자문관, 소통협력관 등에 대한 인선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사명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이 비서실장에 김세호 횡성우천중학교 교장을 내정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민선 5기 강원교육 출범을 앞두고 교육 비전 실현과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핵심 참모진 인선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에는 정은숙 강원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가 발탁됐으며 정책협력관에는 남상백 당선인 지원실장, 정무협력관에는 이광희 전 정무특보, 공약추진단 담당에는 이준희 전 강원교육연구원 연구팀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강 당선인은 시민소통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비서실과 별도로 시민참여단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최근순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TF에 발탁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2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25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개원 계획과 원구성 안내 등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이어 각 정당은 별도 총회를 갖고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배분과 원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12대 강원도의회는 7월 6일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선 지역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이 정선을 IB 기반 교육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IB 교육이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공유하는 자리에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정선 IB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IB는 국제 바칼로레아의 약칭으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국제 공인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IB 운영학교인 NCA의 제이슨 송 교장을 비롯해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IB 교육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IB 교육의 개척자를 자처하는 제이슨 송 교장은 AI 시대에는 암기 중심 교육보다 탐구와 사고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Do you agree? 정답이 아닌 해답. 여러분 정답과 해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The right answer versus the solution. We want our students to find the solution, not just one right answer. 이어 이수영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이사장과 이명구 인하대학교 IB 교육연구센터 교수, 이문수 사북중고등학교 교장이 정선형 IB 교육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이 정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북 지역이 그 지역 소멸, 그다음에 또 학교 통폐합, 이런 학교 소멸 이런 그 위기가 가장 그 시급하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우리 지역이 과거에 그 부응했던 그런 지역의 전통이나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수업을 통해서 그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이런 교육이 아이비 도입이어서 정선교육지원청은 포럼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강사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도 정선을 아이비 기반 교육특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루 보안 지역을 아이비 교육특구로 지정한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프로그램들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를 기회로 강원도의 어느 시군보다 아이비 교육의 메카로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비 교육 도입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군의 첫 승전을 기리는 옥계 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가 오늘 동해시 망상동 전승기념비에서 열렸습니다. 옥계 지구 전투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묵호 경비부와 소해정 가평정이 옥계 해안에 기습 상륙한 북한군과 함정을 격퇴한 전투로 해군 창설 이후 첫 승전이자 6.25 전쟁 첫 승리로 평가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군 일함대와 참전용사 유가족, 보훈단체, 지역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묵념과 헌화, 분향으로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승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는 6.25 전쟁 기념식이 열려 참전 유공자와 시민들이 전쟁의 교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원주시는 25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참전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와 참전 용사에게 직접 드는 회고사 등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허 의원은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통일 원주시 협의회가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25일 원주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에서 통일체험교육 6.25를 아시나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시민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해 6.25 전쟁 당시 음식 체험으로 보리개떡을 나누고 전쟁 사진전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행사가 미래 세대의 통일 의식을 높이고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의정부의 한 커피 전문점이 참전 유공자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행사보다 진심 어린 작은 나눔이 참전 용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존경과 감사의 이야기를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송산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한 한 커피 전문점. 가슴에 훈장을 단 100발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 대표 김상우 씨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 뒤 음료 주문을 받고 만들어진 음료를 가져다 드립니다. 주문받은 음료에는 비용 대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예, 어딜 가나 이런 대접받는 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참 이런 음료수를 대접받는 게 참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김 대표는 부친이 화랑 무공 훈장을 받은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다가 무료 음료 제공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이 희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작지만 음료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그 희생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를 위한 무료 음료는 이달 말까지 제공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구자열 당선인이 이끄는 민선국이 원주시의 시정구호가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로 확정됐습니다. 민선국이 원주시 시민주권 시대준비위원회는 원주시의 새로운 비전과 나침반이 될 시정구호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시정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로 생활이 가벼운 반값 원주, 미래로 이끄는 첨단 원주, 사람이 모이는 활력 원주, 일상이 빛나는 매력 원주, 모두를 지키는 안심 원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준비위는 새 구호가 시민의 의견을 시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원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민선국이 시정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선국이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국이 동해시 시정구호로 새로운 동해,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를 확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정학 당선인이 동해시 최초 민주당 출신 시장이라는 의미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 열린 행정구현 등 행정혁신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구호를 확정한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의 공약을 가다듬어 민선국이 시정과제를 선정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민선국이 동해시장직 인수위원회는 6개 분과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어촌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의 한 전복 작업장. 경찰관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교통안전수칙을 설명합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예방 활동에 나선 겁니다. 진도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신고는 10건가량 집계됐습니다. 저희 진도경찰서는 외국인 운전면허 관련해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운전면허 방조 행위에 관해서 업주분들에게 찾아가서 교통안전 활동을 하면서 방조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동이 잦은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는 88건, 음주 교통사고는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무면허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 해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4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물론 또 저희들도 바라는 점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여기서 면허증을 딸 수 있게 해가지고 외국인이라도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등 운전을 방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고용하실 때 그분들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요. 외국인들의 음주 무면허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주민들도 음주 무면허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규 준수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스포츠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드림 프로그램이 강원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24일 발행한 정책톡톡 보고서에서 드림 프로그램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제적 지지 기반을 넓히고 강원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몽골 충신 등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계올림픽과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성과를 거두며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단기 체험 중심 운영과 참가자 사후 관리 부족, 민간 재원 확보 한계 등을 과제로 지적하며 국제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과 스포츠 외교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주시 도심물놀이장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보물섬 물놀이장과 단구동 여성가족공원, 문막 생활체육시설 물놀이장은 다음 달 1일 가장 먼저 문을 열어 각각 8월 30일과 23일, 28일까지 운영됩니다. 행구 수변공원과 태봉 어린이공원, 우리산 이야기 어린이공원과 샘마루 근린공원 등 고정식 물놀이장 4곳은 다음 달 21일부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이동식 물놀이장 2곳은 다음 달 27일부터 운영됩니다. 모든 물놀이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 배치와 정기 수질 검사, 전기시설에 대한 누전 차단기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연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연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학업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외과학교실 유은 교수와 해부학교실 배영균 교수가 강연자로 참여해 의사의 역할과 진로, 기초의학 연구 분야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원주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입시 준비 과정과 대학생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안과 순회 진료를 본격 운영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보건의료원에서 안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회당 50명 안팎까지 가능하며 백내장과 녹내장, 안구 건조증 등 주요 안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구군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 공간에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합니다. 자동 분사기는 관광지와 산책로, 체육시설 등 17곳에 설치됩니다. 보건소는 야외 활동 전 피부나 옷에 기피제를 뿌려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제군이 2016 옥스팜 트레이워커 추진 결과 보고회를 열고 대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880여 명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다 참가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3억 5천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